한 분, 두 분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나마 제 채널을 한두 분이 조회를 하십니다. 저는 그분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관종이라는 단어를 참 오래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매하게도 그 관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어느 채팅 사이트에 그 무인이 참여를 해서 그 채팅에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 모임하에서 속된 말로 놀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지켜보고 나름대로 감망하는 그런 사람의 일종인 줄 알았어요. 그 관종이라는 단어가. 근데 참 웃기죠? 저는 어저께 그걸 알았어요. 어저께.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일찍 당연히 아셨겠지만은, 저는 무식하게도 그 관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저 그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무수한 트위터 글이나 무수한 나름의 생각이나 반박글이나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 중에 한두 분이 너 관종 아니냐라는 그 글들을 봤어요. 나는 그 얘기를 보고 그러니까 별 그 뜻을 가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의식했던 이 관종이라는 단어는, 나는 말 그대로 그런 말 있잖아요. 은밀하게 지켜보는 존재들 있잖아요. 왜? 누가 무엇을 하나 지켜보는 존재들.
저는 그것을 관종이라고 그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관종의 의미를 어저께 처음 알았다니까요. 제가 너무 무식한 거죠. 설득력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거죠. 인정합니다.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은 그 말에 아니 뭐 내가 그 구경꾼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지켜보고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 가지고 내가 한마디 던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뭐 당연한 논리를 갖고 있었죠. 얼마든지 뭐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간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종을 내가 그 당시에도 이해를 했지만은 다수의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켜만 보고 이거 한마디씩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로틱적인 여러 가지 어떤 드라마적 요소라든지 그러한 상황 하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상황 하에서 내가 거기서 보는 게 관전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간음적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간음적 측면. 저는 세이클럽 시대부터 대단히 유명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대단히 유명한 화술남이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가장 인기가 있었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 세이 클럽이 활성화 돼가지고 잘 나갈 때 제가 참 잘 나갔어요. 그 잘 나갔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뭐 누구를 어떤 대화적인 측면에서 꼬잡아서 어떻게 한 것은 진짜 제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지만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가 좋았던 것이 뭐냐면 진짜 언어적 화술이 통했어요.
저는 진짜 재미없는 사람인데 재미있게 그들과 대화를 했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자신감을 얻었죠. 근데 저는 화술의 발달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발달을 했어요. 지금 내 형님이 4천억 재산 가지만은 그 형님이 내한테 죽겠다 그래요. 말은 못 당하겠다 그래요. 그렇다고 뭐 제가 좌파 논리를 전개를 합니까? 우파 논리를 전개를 합니까? 형님, 뭐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개할 생각도 없고 저는 그분께 항상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내 둘째 형이시면서 4천억 재산가가 되셨지만은 당신은 항상 저에게 똑같이 이런 얘기를 강조하신다. 좋다 이거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께서 당신 스스로 4천억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요. 사실 내가 그 형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당신께서 4천억 모으신 거 맞아요. 누가 그거 인정을 못합니까? 근데 제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는 뭐냐면 당신께서 무자본으로 그렇게 4천억 재산가가 되셨지만은 그 당신의 가치가 진짜 대단하고 그렇지만은 당신의 말씀의 일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일성이 뭐냐 하면 당신의 일성은 당신이 처음에 30년 전에 35년 전에 무한 제로 베이스에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걸 지금 또 강요하고 계세요. 그 의지는 지금에 강요하더라도 맞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당신께서 그 시대 그 가치적
어떤 환경적 상황 다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께서는 분명히 성공하신 것을 인정한다니까요.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는 여건에 노인 다수의 사람들은요, 형님, 그 사람들이 당신처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신처럼 성공을 못하는 겁니까? 근데 당신은 항상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4천억 재산가인데 너 지금도 열심히 뭐 밭일이든 시골 일이든 열심히 하게 되면 너가 원하는 만큼은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내만큼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당신이 성공을 한 것을 진짜 참 웃기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께서 진짜 뼈골나게 노력하고, 응? 그 형수랑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누가 그걸 폄하합니까? 폄하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왜? 폄하할 수가 없죠.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 가치니까. 근데 당신께서는 항상 주장합니다. 너는 내처럼 열심히 하게 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이 무슨 개소리입니까? 너가 지금도 얼마든지 노가다 시장에 일자리 많고 너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루 일벌이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그것조차도 못하느냐? 너희가 그러니까 당신이 4천억 재산가가 된 것이
무슨 특별한 뭔가가 있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저는 우리 형님의 성공에 대해 가지고 결코 부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 당신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고 그 경쟁 시대 사회에서 뭐 지금 또 경쟁 시대지만은 그 당시에도 그전 시대에도 엄청난 경쟁 시대가 존속을 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존속을 하고 그걸 버텨낸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그 가치를 한시도 폄하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뭐 지금 또 자랑스러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분은 그만큼의 결과적 가치를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인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뒤에서 기본적인 채권 내지 그 후원 또는 그 부모적, 은혜적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째 이분이 (4천억) 재산가가 됐겠어요? 뭐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사람도 무슨 또 저쪽 그거죠 권력 세력과 타협하는 뭐 야리 세력에 흡수된 거 아니냐? 아니 뭐 속된 말로 그쪽에 흡수됐다고 합시다. 근데 이분이 진짜 너무나 억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억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 입장이니까 뭐 너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좋습니다. 내가 우리 저 사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우리 큰형님은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형제는 사형제였는데 그 둘째 형님이 지금 4천억 재산 갖고
셋째 형님이 지금 단양에 계시고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고요? 팍 막힙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형제 있잖아요. 아니 이게 또 말도 엇나가는 것 같은데 뭐 형제를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대단히 소신을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또한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치적 상황. 그렇다고 그러면 둘째 형 윤종군이가 그 재산을 나름대로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끼리 자기 세대들끼리 나눠 먹는 것이 최선이냐? 그건 최선일 수 있어요.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제 남 위에 여러분들 무지 친절하게 잘 지내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복권 10억만 당첨돼 보세요. 나 잡아집니다. 왜 그 집안이 붕괴되는지 압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축하해 줘야 되는데 왜 나 잡아지는 줄 압니까?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얘기할 때 나무라죠. 내가 윤종군이를 4천억 재산가로
해서 나무라는 거는 아니 그 4천억 재산가를 나눠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눠줄 이유도 없고 나눠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영혼 있잖아요. 영혼 한 푼 1푼 이것에 대해서도 자기 가치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못 버려요. 자기는 이 1푼에서 1000배, 100만배, 1000배, 1억배를 자기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1000배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너도 노력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한테 가타부타 얘기하지 마. 이게 그 사람의 논리예요.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에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있고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그나마 소수의 사람은 성공을 하고 왜 다수의 사람은 실패를 할까요? 근데 저 인간은 그 개념이 없어요. 자기가 이룬 가치가 절대적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개고생을 해가지고 그걸 이뤄라. 거기에서 실패하면 도태하는 새끼고 거기에서 나부라지게 되면 그건 인간 구실을 못하는 새끼다. 이런 개념이. 그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고발하고자 한 신흥부자 있잖아요. 신흥부자.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 그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토대로 해가지고 국가의 산업 시대를 주도하면서 그 대체적인 상황을 이루었던 그러한 무수한 정권 위주의 그러한 기업들 많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을 무시하고 그 당시에 진짜 민주적으로 응, 그래 너가 오라 그래 자 민주적으로 우리 그거죠 이렇게 다수의 민주적 기업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추진력이 있었겠어요? 경부선을 깔았겠어요? 조선사업에 모가지 틀었겠어요? 철강사업에 모가지 틀었겠어요? 제가 우리 그 둘째 형, 진짜 못난 형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분 얘기를 하지만은 뭐 그분 전화번호라든지 이름에다라든지 다 공개할 수도 있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 많이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뭐 하나의 개인 사조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정계에서 무슨 뭐 힘을 펼쳐가지고 국가 권력과 뭐 의타협을 해가지고 뭐 국가의 우리 저 국민의 그거 저 뭐야 이익을 내리 쫓았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렇게 한 것은 없어요. 단지 졸라 부패한 거는 맞지. 어이, 부패한 거 졸라 맞습니다. 나 지금도 저기 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진짜 둘째 친형을 고발하는 것은 아니 그 고발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밝히는 것은 개차반 새끼라는 거예요. 개차반 새끼. 그렇다고 뭐 형제끼리 다 해먹고 뭐 가족끼리 다 해먹고 응? 이렇게 해먹으라는 게 절대 아니잖아. 그 인간은 그렇게 응? 해먹을 조차도 마음이 없어. 뭐냐 하면 진짜 웃기는 게 개념이 일관적이라. 그 원칙은 참 중요해. 뭐냐면 자기는 성공을 했는데 자기 밑에 거느리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새끼들을 진짜 심하게 개새끼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우리 모친이 시골 친인척 소개해가지고 그나마
중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빌빌대길래 그나마 소개해 준 것이 그 제천 거기에 철공 업소에 넣어준 것이 그것이 모친이 해준 마지막 최고의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인데 그 새끼는 거기서 나름대로 자질을 발휘한 거지. 뭐 수완이든 뭐 언어적 뭐 유희든 간에 손님들을 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믿음을 쌓았지. 그건 누가 뭐라 그래? 그 인정받은 거지. 그래서 독립을 해가지고 구멍가게를 하나 차린 거예요. 구멍가게를 차리면서 걔가 둘째 형이잖아요. 시골 땅에 그때 한 8평이나 남아 있었나? 거기 한 5평을 요구해서 팔고 또 우리 모친이 그 당시 시골 연계 있는 분들한테 800만 원을 빌립니다. 그 당시 800만 원이 어떤 돈이지 압니까? 1970년대에 800만 원이 어떤 돈이지 압니까? 내가 84, 5년에 직장생활 처음 해가지고 대기업 와가지고 내 중견기업에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당시 봉급이 27만 8천 원이었어요. 근데 대기업의 초임이 31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전 상황이에요. 내가 저쪽에 사회생활을 뒤집어 쓰기 전 상황에 8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리고 부모의 이름으로 그것도 아버지는 지가 고추 하나 달고 처음 나는 그 순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새끼가 모친이 그나마 사형제를 버티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새끼가 5마지기 땅까지 팔았어요. 그리고 마을 유지한테 800만 원까지 빌려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가게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한 두세 건너편에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응원했어요. 아니 응원해 줄 수밖에 없지.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요. 중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나온 새끼가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존나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한번 사업 해보겠다고 나서니까는 응원해 줬었어요. 어디까지 응원해 준 줄 알아요? 우리가 사형제라 그랬잖아요. 걔는 이제 둘째잖아요. 저는 막내고. 큰형님, 예물, 시계, 금바지까지 다 팔아가지고 거의 보태줬어요. 제가 이걸 뭐 만든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월세 가게를 얻은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지나가지고 중학교 1학년 즈음에 한두 번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골에 지금 여러분들 아니 지금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철공 그러니까 철물점 그러니까 그 허름한 철물점 한 번 이렇게 들어가신 분은 이해를 할 텐데 진짜 너무나 볼품이 없었어요. 그 철물점이라는 것이 진짜 웃겨요. 아유씨, 존나 허리 아프네. 아무튼 그렇게 그 인간이 그렇게 철물점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덧붙였는지 아십니까? 조그만 철물점으로 옮겼는데도 그 사람이 덧붙인 거는 제가 기업을 해봐서 아는데 이게 믿음의 가치라든지 그 신용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그것이 최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걸요? 아니 그걸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가게에서 몸을 담고 있던 놈이 신뢰를 받던 놈이 이쪽으로 벗어나서 가게를 차리니까는 그 가게보다는 얘한테 이제 딸려온 거예요. 그 시대는 더더욱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정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저 새끼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그 개념 차원하고는 좀 다른데 그 시대에는요. 거기에서 실무자로 손님을 직접 대하고 상대편 대기업의 어떤 실무자를 몸으로 접했던 그 실무자가 믿음의 대상이었지 그 대빵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이 엄청난 그분들의 신임을 얻은 거예요. 아니 진짜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의 어떤 신임이나 이런 거는 지금도 그 사람의 저는 그 신임을 깨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임은 30년, 40년 동안 유해요. 그 윤종근이의 기업 가치적 신념은 그렇게 그것을 주창하니까는 아니 이 사람은 진짜 윤종근이는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 가치적 사실을 그렇게 주창한 거예요. 그러니 대기업의 실무자들도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은 기업 하나 내려지기 쉽거든요. 그건 누가 죽이느냐? 시스템이 죽여요. 시스템이. 그때는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에 자 그러면 뭐 나이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저는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이 70년대예요. 70년대. 여기 70년대에서 껄떡껄떡 그거 깐난병이 생활하셨던 분은 얘기하지 말고 아니 됐어 뭐. 다 그렇다 손 치자고. 그 시대에 좋다 이거지. 그 시대에는 불가피했다. 불가피했다. 뭐가 불가피했나? 그 시대에는 그게 진짜 개혁이었지. 그게 왜 불가피해? 개혁이야. 우리 그 윤종근 사장 내 둘째 형이지만은 그 사람요 해마다 기뚜라미인지 무슨 보일러 판매업을 해가지고 내가 21~2살에 직장생활을 처음으로 이제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형님은 사고가 나가지고 폐인이 된 상태에서 나는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니 뭐 내가 그 당시 대학교를 뭐 갔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뭐 달라질 것도 아니지만은 진짜 그 상황에서는 그랬어요. 내가 딱 얘기했잖아요. 내가 중학교 2학년에 학교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그 배구 포스트에 팔이 부러지는 발생을 했는데 이게 한 달 전에 뭐가 발생했는지 알아요? 우리 큰형님이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복귀하다가 오토바이로 항상 이렇게 업무를 보시고 하셨는데 그 복귀를 하시다가 자전거랑 들이받았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형님은 오토바이를 타고 복귀를 했는데 이분은 60일간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에 치여서 넘어진 분은 보름 정도 계시다가 퇴원을 하셨어. 웃기지 않아요? 이게 제가 뭐 없는 얘기 주창하는 것 같습니까? 큰형님은 우리 가족의 최고 주목이었는데 그날 그 큰형님이 개털이 된 거죠. 당신께서는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60일 만에 그저 뭐야 뭐 죽음 직전이었고 그랬습니다. 예, 다행히 그 자전거 운전하셨던 분은 바로 깨어나셨죠. 난 지금도 그분을 만나 뵙고 싶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 뇌를 다치셔가지고 반신불구의 몸을 살게 됩니다. 이분이
그의 공무원 자리를 관두고 나서 자식들 2명을 키웁니다. 누가 키웁니까? 당신께서. 반신불수가 되신 분이 여러분을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